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를 100억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메이드 인 캐나다. 유산균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걸 먹고 사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산균 이름에 답이 있는 거지. 유산균. 균이잖아, 균. 세균. 세균. 우리 몸의 장 속에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세균인 거지. 장 밖에 다른 데 몸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혈류에 들어갔다. 아무리 좋은 세균이어도 다 쓸데없는 거야. 혈류에 들어갔다. 다른 장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병원균이 되는 거야. 나도 그 기사는 봤어. 18년도에 뭐 50대 여성이 핵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섞여 있는 분말 제품을 한 열흘 조금 넘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사와 발열, 피부 발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을 진단받고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 근데 그게 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병원성의 역할을 했냐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지금 증명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다가 몸에 있는 세균 균주의 어떤 영향이 싹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장 누수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악화되면서 균이 그냥 혈류로 통과를 해버리면 그때 그 균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약이 문제인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약이 변화시킨 나비 효과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배양 검사를 통해서 혈류에서 어떤 균이 이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뭐 그 균주가 이 균주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산균 부작용 이렇게 해보면 폐혈증이 나와요. 폐혈증. 그 폐혈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폐혈증이 뭐냐? 폐혈증이라는 거는 폐, 부패했다는 얘기야. 혈, 피가. 폐혈증. 피가 상했다, 썩었다. 무슨 얘기야? 피에 균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균이 그 안에서 증식을 해서 피에 균이 떠다니는 상태다. 그게 폐혈증이야. 피라는 거는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반장치인데 거기에 균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곳저곳에 가서 다 염증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래서 장이 면역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이 장의 벽을 통과한 세균이 제일 먼저 가서 간에 붙어가지고 간에 간농약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을 통과해서 정맥을 타고 대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통과를 하면 심장에서 전체로 다 퍼뜨리는 거지. 이 심장을 통과하면서 이 말초까지 가게 되면 이 균이 말초에 갔다는 얘기는 이 혈관들을 다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가지고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폐혈성 쇼크가 와. 폐혈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이 오면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는 열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그 혈압을 잡아주고 항생제를 강하게 써주지 않으면 그 환자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게 폐혈증이 엄청 무서운 질환이야. 폐혈성 쇼크가 오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완전히 긴장하지. 유산균이 좋은 점은 많으니까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산균을 좀 피해야 된다. 참 뭐 일단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더 필요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유산균이 균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장내 세균총을 갑자기 바뀌게 해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항암제를 쓰고 있는 그런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썼다.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 면역 억제제를 한동안 써야 되거든. 평생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장내 세균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확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유산균을 너무 과다하게 투여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이제 조산아 같은 경우 이제 면역력이 지금 확립이 안 된 상태에 너무 일찍 유산균을 많이 넣어주면 그 아기의 장내 세균총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치의랑 상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컨디션에서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장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유산균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 가장 좋은 건 뭐겠어? 식품으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지. 또 식품으로 섭취하라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다. 요구르트 많이 먹으면 유산균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요구르트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그 유산균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단위로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위를 통과하면서 다 죽잖아. 좋은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거기 있는 그 채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유산균들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로 같이 합병해가지고 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대를 해야지. 뭐 떠먹는 요구르트, 뭐 불가리스 요거트 이런 거 먹는다고 걔네들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 생착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트는 요구르트로 먹는 거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음료수야 분명히. 액상과당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 제품을 먹는 거는 그거는 또 조금 잘 고민을 해봐야 돼. 그 음식은 뭐가 있는데? 이러면 또 김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김치를 건강하게 다시 먹어라. 아 그러니까 청국장 뭐 청국장 납토 도움되고 이런 거. 발효식품에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맞으니까 건강하게 뭐 매주도 잘 띄워야 되잖아. 유해균 안 들어간 그런 매주로 잘 띄워서 그렇게 만든 유산균을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채소 종류와 같이 먹는다면 고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위를 잘 통과해가지고 장까지 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다 이제 약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그 섬유질 같은 거를 넣어놨다는 얘기잖아. 근데 섬유질을 약으로 먹는다? 글쎄,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면 저절로 우리 몸의 유산균들은 먹이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항생제는 하나만 먹어도 우리 몸 세균총을 상당 부분 확 줄여버리고 항생제를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유해세균만 갑자기 득세를 해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질환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 나중에 내가 한번 이게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알려줄게. 쉽게. 그거 한글로 클로스트리움일걸? 나중에 한번 우리 면역력을 살리고 그 대장의 건강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치료가 있어. 전문 용어로 하면 fecal translation. 전문 용어로 하면 분변 이식술. 소위 똥이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치료가 있거든. 그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 환자한테서 똥 이식이라는 치료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꼭 가르쳐 줄까?